네, 오늘은 Think Again, 애덤 그랜트 저자의 이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유. 왜 우리는 다시 생각하기를 해야 할까요? 다시 생각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도 빨라진 세계의 변화 속도, 과학적 사고 집단과 조건 없는 통제 집단의 차이. 틀린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는 기회, 미래에 대한 생각에도 다시 생각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렇게 총 5가지 목차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책을 보면서 이태원 클라스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났어요. 이 이태원 클라스에 박세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박세로이라는 캐릭터는 소신 있게 그 묵묵히 가야 할 길만 주변에 어떠한 그 외력, 바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하는 스토리를 그린 만화인데요. 근데 Think Again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계속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태원 클라스는 어떻게 보면은 뚝심 있게 묵묵히 앞으로 갔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좀 대비가 좀 나서 한번 재밌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앞에 이제 그 산림 소방대원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 산불을 진압하려고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중앙에 내렸는데 불이 도저히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압한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리더가 자기 있는 데에다가 불을 놓고 맞불을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팀원들 오라 했지만 이제 많은 대원들은 리더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불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리더를 포함해 같이 있던 대원들은 다 생존했습니다. 그 맞불을 놨기 때문에 미리 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태워놓은 상태여서 오히려 이제 살 수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이게 더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도망친 대원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들을 버리고 도망쳤으면 더 높은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소방 그 불을 끈다는 것 자체가 맨몸으로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 장비들을 되게 자기 몸처럼 생각할 수 있게 계속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뜻은 내 직업에 대한 주체성을 버린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는 장비를 버린다는 생각, 즉 생존을 위해서 이 내가 지금 소방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게 된 에피소드였었습니다. 변화 속도. 그러니까 의학계의 지식이 예전에는 2배로 늘어나도 5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이 되면서 이 기간은 7년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가속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게 자기가 가진 믿음을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과학적 사고 집단과 아무런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통제 집단. 통제 집단에 속했던 기업가의 회사들은 평균 3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기록한 반면 이제 과학적 사고 집단에 속했던 기업가들은 평균 1만 2천 달러가 넘는 수익. 뭐 매출도 빠르게, 고객도 빠르게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통제 집단에 속한 기업가들은 애초에 자신이 설정했던 전략과 제품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맞다라고 이제 지지해준 사람만 듣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기 쉬웠던 거죠. 반면에 과학처럼 생각하라고 배운 기업가들은 3번 이상 결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잘못됐어? 그러면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간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를 바꿔야 될 순간이 온 시점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결과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보통 위대한 기업가와 지도자가 강인한 사고방식과 분명한 시각, 어떻게 보면 확고하다는 거죠. 이걸 모범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드러난 증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기업의 이사들을 놓고
토너먼트를 경쟁을 시켜보면 실제로 최고의 전략가는 단호하고 확고한 사람이 아니라 느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마음을 그들은 조심스러운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바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뜸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나는 단호함이란 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바꿀 권리를 약해두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뜻은 결국 뭐 확고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 이 상황과 이 반응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틀린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는 기회. 틀렸음을 깨닫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배웠다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데니얼 카노먼이 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겸손함을 잘못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은 이거 아닙니다. 뭐 대리님 덕분이죠. 아니면 이제 누구 덕분이죠. 저는 뭐 한 게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 겸손함은 얼마든지 오류를 저지르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땅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뭐 바꾸지만 그래도 자기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전략을 완전히 확신할 때는 오만화 때문에 눈이 멀어지고 반대로 그 힘과 전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는 의심으로 마비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 과도해도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에 찬 겸손함.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 자기 능력을 믿으면서도 난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시 생각하기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 인스타그램, 우버 이런 것도 생긴 것도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래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의 관심사는 나중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조차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로 예시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환경 설정의 중요성 같은 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인생 GPS를 단 하나의 목표에만 고정을 할 때 우리는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향해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전심전력으로 했는데 일이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뭐가 더 부족하지?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나? 이렇게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쏟아부는데요. 이걸 몰입상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몰입상승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자아를 진정시키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보호해서 과거에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옳았음을 인정받는 방편으로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아까 그 통제 집단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통제 집단도 처음에 애초에 내가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서비스를 팔 때나 뭐 이제 고객을 끌어들일 때 최대한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 만약에 내 입맛에 맞는 고객만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은 성장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측정치가 목적이 되면 올바른 측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통제 집단 그리고 이제 애초에 그 확고한 심년 그러니까 그 내가 이 제품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도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이거를 다시 생각해서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집착이 너무 심해서 이게 맞아 라고 해버리면 측정치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인 건데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약간 좀 앞뒤가 좀
달라진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치가 목적이 되면 올바른 측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학교 시험이라고 쳤을 때 이제 뭐 이제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사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이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이게 교육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 등수를 나눠야 되니까 계속 문제를 꼬고 오히려 쉽게 만들어 버리면 그만큼 더 노력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쓸데없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대한 시험 같은 경우도 이 측정치가 목적이 돼 버려서, 왜냐면 대입, 대학 입학 이런 것 때문에 올바른 측정, 사실 그 수능의 점수가 그 현실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전은 되지 잘 않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이나 앞으로 1, 2년에 걸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1, 2년 뒤에 무슨 일이 닥쳐오든 그 일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되 언제든지 어떤 일이 닥쳐오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분법적으로 나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과 뭐 오답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면에서는 정답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오답이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딱딱 나뉘는 게 아니라 이거일 수도 있고 뭐 저 때는 맞을 수도 있고 뭐 저 때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땐 맞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원하는 것만 보려 하지 않고 아까 통제 집단처럼 이게 맞아, 이게 사람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습과 피드백, 이거를 냈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 그런 피드백을 보면서 전략을 계속 수정해 나아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이 Think Again, 애덤 그랜트의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에도 다른 유익한 정보들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